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그 통과 사항에 대해서는 그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톡방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어떻게 하면 통과가 되고 하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총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일단 배포용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본인 성함이 적힌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바디랑 얼굴,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넘버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워커분들의 질문이 많았던 좀 어려운 포즈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다운되는 동안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넘버마다 이제 성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3번대, 3000번대랑 7000번대는 3000번대랑 1000번대는 남성 모델로 이제 이 웹하드에서 안에 보시면요. 맨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맨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맨과 우먼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00번대랑 7000번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작업을 꼭 맞춰주셔야지 이것도 이제 통과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 작업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래 걸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시거나 보통 2주, 1주에서 한 달 내로 이제 한 모델을 작업하는데 보통 평균 15분 정도에서 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무 느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가장 많았던 얼굴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받은 모델의 경우에는 5194로 이제 여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데이터에 들어가서 페이스, 그 다음에 우먼, 페이스 메쉬랑 이 MTL 두 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시작할 준비는 다 되었고요. 이제 랩을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로 여기 이제 나스에 지금 MTL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에 있는 MT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백업을 위해서 있는 거라 무시해 주셔도 되고요. 그대로 OBJ 그대로 끌어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제 이 OBJ 같은 경우에는 메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이 안에 보면 텍스처, 이 PNG는 저희가 텍스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OBJ는 메쉬, 그다음에 PNG는 텍스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개를 불러와 주시고 여기 보면은 스캔 모델에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꺼주시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가져올 거는 이제 베이스. 여성 얼굴이니까 우먼 베이스를 가져오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할 준비가 다 됐는데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얼굴의 위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크기랑. 그래서 베이스는 그대로 놔둬주시고요. 스캔 모델의 크기를 그 다음에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방법은 여기 가운데를 잘 보시면은 동그란 원과 그 다음에 반향 화살표,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노란색 네모가 있습니다. 일단 이 화살표를 움직이면은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안에 있는 작은 노란색은 이제 크기를 조정하는 걸로 요거는 이제 주로 바디에서 크기 조정할 때 사용되고 얼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각도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각도가 틀어진 경우에는 요 원에 있는 선에 대해서 움직여 주시면은 그대로 움직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 모델을 기준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설정할 노드는 셀렉트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노드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그대로 검색을 그대로 이제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셀렉트 포인트니까 셀렉트 포인트 열어주고요. 이게 아니다. 셀렉트 포인트 페어즈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폴리곤 이렇게 두 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연결하는 거는 이 컬러에 맞춰서 파란색은 파란색,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파란색은 우측에 있는 파란색에. 그 다음에 요 노드를 클릭해 주시고 비주얼 에디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은 따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 싱크뷰 켜주시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정제 단계에서 가장 큰 핵심 작업이어서 여기만 사실 잘 되면은 그 이후 작업에서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최근에 변경된 기준은 눈에 최소한 점을 8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 찍어줘야 됩니다. 한 눈에요. 그래서 가장 끝에 한 점, 그다음에 위아래로 각각 좌우 상하로 4개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부분에 점을 하나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점을 찍어주실 때 조금 더 정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요 보면은 선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선이 겹치는 구간에 점을 찍어주셔야지 조금 더 퀄리티가 높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을 찍어주실 때 만약에 잘못 찍은 경우가 있다면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점이 지워집니다. 네, 이렇게 찍은 게 지워지고요. 그다음 이제 뒤로 돌아갈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그 전 단계로 돌아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점을 잘못 찍어서 옮기고 싶다 할 때는 이 점을 그대로 찍어서 눌러주시고 옮겨주시면 그대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이렇게 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 포인트 페어 방법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움직이는 방법은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른데요.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고요.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꼭 눌러주시면은 그대로 좌우나 상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마우스 휠을 누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마우스 휠로 줌이랑 축소, 확대랑 축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점을 동일한 순번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꼭 이 점을 찍어주실 때 대략적인 위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베이스에 찍은 위치랑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도 같이 맞춰주셔야 되고요. 혹시 빠르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 8개 찍어주시고요. 반대쪽 눈도 8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찍어도 그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4개를 찍고 그 다음 4개를 찍어도 상관없고요. 이 순서만 잘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 좌우에 어딜 먼저 찍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 부분이 가장 수정 사항이 많은데요. 이걸 찍는 방법은 눈에 있는 이 흰색 안구에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 눈썹이나 여기나 아니면 이 부분, 눈 끝부분에 찍는 게 아니라 이 눈 흰색 안구 부분에 찍어주시고 안쪽의 경우에는 이 분홍색이 있는 이 안쪽 부분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실수가 일어나서 수정 사항이 많이 요청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코에 점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입에도 최소한 8개에서 20개 정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외곽선을 따라서 각각 한 개씩 좌우랑 윗입술 도톰한 부분에 2개, 그 다음에 아랫입술 도톰한 부분에 1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 치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없애는 방법은 이 치아랑 멀리 있는 살 부분에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점을 찍어주시면 치아가 나중에 정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제된 치아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치아 경계면에 점을 찍어주시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뒷부분에 이제 4개 정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귀가 시작하는 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귓볼의 윗부분, 귀의 윗부분 하나, 그 다음에 귀의 아랫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귀가 끝나는 지점에 하나. 그래서 이제 찍어주실 때 주의할 점은요, 이 점이 제대로 찍어주지 않으면 뒤로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 위치라고 찍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모자에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사항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꼭 점을 다 찍어주신 다음에 베이스 위치와 정확한 위치에 찍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귀에도 점을 4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포인트 작업은 전부 다 끝이 나게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셀렉 폴리곤이라는 노드인데 이 노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베이스 형태를 유지해 주세요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리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베이스 모델에는 그 입안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 지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입안에 있는 이 입안 공간이 혀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모델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능으로 셀렉 폴리곤을 누른 다음에 폴리그룹에서 마우스 소켓을 눌러주시면 이제 초급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수정이 하나 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이지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치아가 지금 잘 정되지 않고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이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은 이제 subdivide geome이라는 노드를 추가해 주는데 이 subdivide geome은 통과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특별하게 뭔가를 하진 않지만 꼭 추가해 주셔야 되는 노드 중에 하나고요. 이 다음에는 트랜스퍼 텍스처라는 노드인데 이 노드는 무슨 기능을 해주냐면 이제 텍스처가 이 정제된 거에 잘 씌워지는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지만 꼭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4096, 꼭 사이즈를 4096으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통과 기준 중에 하나로 이제 그대로 작업하시게 되면 1024, 1024 곱하기 1024 사이즈로 될 경우에도 이제 수정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엑스트라 플로트 이미지라는 노드인데요. 간간히 이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 노드를 설정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엑스트라 플로트 이미지 노드를 설정해 주지 않으시면은 여기서 잘 안 보이는 거. 맞아. 이 머리 부분에 보면 이렇게 검은 선이 있습니다. 이게 엑스트라 플로트 이미지를 노드 이미지 노드를 설정해 주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요거를
연결해주면은 이처럼 검은색 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사항 중에 하나로 이걸 어떻게 붙여야 됩니까? 라고 종종 문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치아가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졌는데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는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아가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입 쪽에 그 포인트를 많이 찍어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입술에 정말 기초적인 포인트로 되는 모델도 있는데 이렇게 치아가 보이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점을 많이 안 찍어주시면은 치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셋 텍스처 노드가 이제 최종적으로 업로드하기 전에 자가 검수를 하는 노드인데요. 깔끔하네. 잠시만요. 아예 포인트를 안 찍어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아예 안 찍거나 혹은 포인트를 다른 위치에 찍었을 때 치아가 보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사실 걸리게 되면은 좀 많이 나이스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치아가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 모델분은 입을 잘 벌리셔서 잘 안 나오네요. 네. 여기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도 치아가 안 나오네. 이제 치아가 통과드리는 기준이 일단 기본적으로 치아가 보이면 안 됩니다. 치아가 깔끔하게 보이지 않아야 통과드리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지워지지 않는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지워지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처 이 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까다로운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아가 보이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포인트를 정상적인 위치에 잘 찍어주시면은 치아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치아가 보이게 됐다 그러면은 이 윗부분에서 멀리 이 경계면에 찍어주시면 최소한 이 부분의 치아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도 동일하게 만약에 이 부분만큼의 치아가 보이게 되면은 치아에서 멀리 떨어진 이 부분에 점을 찍어주시면은 동일하게 치아가 안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셀렉 폴리곤에서 영역을 조금 더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이 좌측에 보면은 그로우라고 있습니다. 이 그로우를 눌러주시면은 마우스 소켓을 기점으로 빨간색 영역이 이렇게 확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베이스 모델의 입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라는 기능으로서 이제 치아 부분이 많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주시면 되냐면은 딱 이렇게 입술의 빨간색이 보이기 직전으로 그로우 되면은 확장이 되고요. 시링크를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보일랑 말랑할 지점에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랩핑을 해주시면은 이제 치아가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정제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요거 보는 방법은 셋 텍스처에서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치아가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지면은 통과드리는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다음은 이제 수정 사항이 가장 많았던 눈입니다. 눈은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눈과 이 텍스처와 눈의 메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수정 사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눈 모양은 하얀색 앙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메쉬의 선은 여기까지 밑까지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베이스 데이터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켜주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경우에는 셀렉 포인트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점이 다 지워졌네. 네, 그러면 이제 점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만 찍었을 때입니다.
이제 꼭셋 텍스처만이 아니라 여기 랩핑 노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얀 앙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메쉬 모양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이것도 불통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가 생긴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 이쪽 윗부분에 같이 점을 조금 더 찍어주시면 개선이 됩니다. 아래 2개 꼭 정확한 위치에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2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눈 모양이랑 하얀색 앙구 모양이랑 이제 메쉬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항은 이렇게 눈에 정확하게 일치가 돼도 다음 수정 사항은 눈이 매끄럽게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의 모양을 매끄럽게 잡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수정 사항은 이 부분도 수정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모양이 안 맞다 그러면 여기에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셀렉트 포인트 페어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겼던 일치하지 않는 이 부분에 점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눈의 모양이 맞지 않게 되면은 그만큼 문제가 생긴 부분에 점을 더 많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눈 모양이 잘 잡히긴 했지만 찌글찌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브러쉬라는 노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직접 손으로 점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이 메쉬를 직접 건드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노드의 추가 위치는요. 랩핑이랑 서브디바이드 지옴 이 사이에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브러쉬 노드에 랩핑이랑 연결돼야 되는 위치는 요 첫 번째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에 위치하면은 랩핑 직후 그대로 모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2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릴렉스 기능이랑 그 다음에 스크립트 기능이 있습니다. 무브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무브 기능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직접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라디우스 값을 줄여주시면 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줄이면 줄일수록 더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밀한 위치를 바꿀 때는 이 라디우스 값을 많이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스트렝스 값입니다. 이 스트렝스는 값이 크면은 영역을 크게 움직이고 값을 줄이면은 조금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작업을 할 때는 이 2개를 같이 10 미만으로 잡아주시면은 네, 원활하게 작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찌글찌글한 부분을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영역이 너무 넓어서 다 같이 잡히는 경우에는 이 라디우스 값을 줄여서 조금 더 세밀한 포인트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은 깔끔한 눈 모양이 되게 됩니다. 또 이만큼만 이렇게 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텍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꼭 이 어셉트를 꼭 눌러줘야 됩니다. 이거를 안 눌러주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자가 검수 중에 항목 중 하나인 이 셋텍스처 노드에 가보면은 이렇게 눈이 깔끔하게 모양이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굴은 통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너무 깔끔하게 잘 정제된 결과물이고요. 반대쪽을 보면은 네,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통을 드리고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셀렉트 포인트 페어에서 점을 잡아준다. 그다음 두 번째는 브러쉬에서 눈 모양을 이 모양과 맞게끔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준다. 이 2개만 적용해 주시면 눈 부분은 수정 사항이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작업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장만 해주시면 이 랩에서의 작업은 전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저장은 save geom, 그다음에 save image 이렇게 두 개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save geom에는 이 subdivide geom을 연결해 주시고 save image에서는 extrapolate image 노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set texture 노드가 왜 있냐면은 마지막에 이 자가 검수를 하기 위해서 있는 노드로 꼭 적용을 해주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마지막에 이 set texture 노드에서 지금처럼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업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검사 항목은 첫 번째는 눈입니다. 눈 모양이 정확하게 이 메쉬 선과 텍스처가 일치하는지, 그다음에 치아가 보이지 않는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런 귀 모양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귀는 일반적으로 잘 찍히게 됩니다. 근데 아주 일부분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면이 귀 밖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은색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있는 점이 찍혀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이 귀 부분에 이제 검은색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불통과를 드리고 있어서 꼭 정확한 위치에 점이 찍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 부분은 수정사항이 종종 있지만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개선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저장만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이 랩에서 조금 더 참고해야 될 사항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점을 하나 더 찍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노드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느낌표가 뜨게 되는데 이 느낌표를 보면은 다 이유가 써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면은 이제 포인트의 넘버가 맞지 않다라고 써져 있는데 확인해 보면 셀렉트 포인트 노드에서 여기 14개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맞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정을 해 주신 다음에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컴퓨터가 활성화되는데 만약에 제대로 수정해주지 않으면은 이 랩핑에서 컴퓨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빨간색이 떴을 때는 어떤 이유인지 보면은 보통 이 컴퓨터가 무슨 이유에서 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만 찍어주고 저장을 하고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디고요. 그다음에 일단 미리 다운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이브 지옴할 때 꼭 파일명 규칙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파일명 규칙을 꼭 맞춰주셔야 되는데 파일명 규칙은 제가 일반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 단톡방에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파일명은 이 부분 5194F 그다음 FC N까지 모델명까지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 MS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로 불통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까지 복사를 해주시고 세이브 지움에서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파일 형식은 꼭 OBJ여야 됩니다. 꼭 OBJ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커런트 프레임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는데 이것도 안 눌러주시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고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파일명 그대로 맞춰주고요. 꼭 MS나 TT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꼭 PNG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JPG로 저장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역시나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로 꼭 PNG로 맞춰주시고 저장, 커런트 프레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 두 개가 정제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랩에서 세이브 프로젝트 해서 그대로 파일명 아까랑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장 눌러주시면은 랩에서의 작업은 전부 다 끝났고요. 그 다음 작업은 이제 MTL입니다. MTL 작업은 뭐냐면은 이 OBJ를 누르게 되면은 종종 회색으로 나와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MTL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아까 받았던 요 베이스에 있는 베이스페이스 MTL 요 파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받았던 베이스페이스 MTL에서 파일명 동일하게 다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열면 안 되고 꼭 텍스트 메모장으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 그 원래 파일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n까지 뒤에 msttt가 없는 모델명까지 복사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요 OBJ 작업이 완료된 OBJ에서 똑같이 3D 뷰어로 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전히 NTL 오류가 있어서 회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에서 요 부분 여기도 동일하게 이름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두신 다음에 OBJ를 열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씌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통과를 드리고 있는 데이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캡처 파일까지 해주시면은 다 종료가 됩니다. 캡처 파일을 찍는 방법은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고요. 한쪽에는 3D 뷰어에서 잘 정제가 돼서 NTL까지 문제없이 잘 나오는 결과물과 그 다음에 로드 지옴에서 스캔본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두 개 로드 지옴을 켜주시면 됩니다. 요게 키고 끄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걸 옆에 있는 전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캡처를 찍어주실 때는 로드 지옴 스캔본을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윈도우 시프트 S 그래서 쭉 끌어주시면 저장을 할 거냐고 물어야 되는데 왜 안 묻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판이요? 내 게 아니라 그걸로 해? 강사님 캡처 뜰 때 네. 노드도 나와야 돼요? 아니요, 노드는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여자 얼굴 두 개만 나와도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파일명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캡처 파일의 파일명이 전부 다 지금 다른데요. 여기서 꼭 맞춰주셔야 되는 게 뒤에 영어로 캡처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한글로 지금 오류나고 있는 케이스가 캡처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거 다 통과가 안 됩니다. 꼭 정상적으로 이렇게 캡처를 적어주시고 파일 형식은 JPG 아닙니다. 꼭 이것도 PNG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일 5194 N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5개 파일이 완료됐고 그대로 웹하드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은요. 워크데이터에 들어가서 자신의 성함이 적힌 폴더에 들어가서
얼굴이니 얼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새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한 케이스는 5194F고요. 이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A 포즈인지, B 포즈인지, C 포즈인지, 저는 이제 N 포즈를 작업했으니까 N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안에 들어가서 올리기, 그다음에 아까 작업해 주셨던 파일 5개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작업 하나가 끝나게 되고 정상적으로 정산도 되게 됩니다. 일단 지금 바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1기가라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작업이 잘 안 된 케이스? 얼굴. 네, 얼굴. 그리고 최근에 얼굴만 받고 싶습니다, 바디만 받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문의 사항이 많은데요. 요거는 스캔 측에서 바디만 올 때가 있고 또 얼굴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언가 하나를 제가 특정해서 배포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스캔 측에서 온 거를 그대로 배포해 드리고 있어서 원해서 받고 싶으신 마음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셀렉트 폴리곤 있어요. 예. 신발 안 나오고 그거는 한 번만. 아, 네. 보십니다. 잠시만요. 일단 셀렉 폴리곤 노드 안에 들어가서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그냥 그로우를 눌러주시면 안 되고요. 폴리그룹에서 마우스 키를 누른 다음에 그로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영역이 잡힌 거에서 확장이 된다라는 개념이라서요. 보여드리면요. 한 군데를 누르고 그로우를 누르면 이 잡힌 데를 기점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나온 경우에는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마우스 소켓을 누르고 그로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을 기준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고요. 확장 시의 이 주의사항은 다른 곳에 클릭하게 되면은 잡아주었던 영역이 전부 다 해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어도 다른 데를 누르게 되면 다 해제가 돼서 꼭 셀렉 폴리곤 노드에서는 마우스 클릭을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치아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브러쉬에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에서 치아를 지우는 방법은요. 릴렉스라는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릴렉스는 물퉁물퉁한 면을 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은데 이거를 릴렉스 기능으로 이렇게 펴주면은 입술 모양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제가 됩니다. 아랫입술에 네. 이빨 있는 거 네. 가능한가요?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는데 입술에 이빨이 텍스처가 있는 아, 네.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 다 없애줘요. 텍스처에 묻어나오는 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사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가장 좋은 케이스고요. 간혹 가다가 입을 너무 벌리고 있어서 밑에 이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치아의 형태가 없으면 통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 형태가 있다. 그러면은 이 브러쉬 노드를 이용해서 아래 이 치아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높이랑 맞춰서 이렇게 펴주는 기능인데, 이 스컬프트 같은 기능은 튀어나가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코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면요, 코에다가 스컬프트 기능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코가 솟아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컨트롤을 누른 채로 스컬프트 기능을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코가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나오게 되면은 릴렉스로도 치아 형태가 안 잡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주시고, 컨트롤을 누른 채로 움푹 들어가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통과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브러쉬를 쓰다 보니까 약간 조작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형태가 바뀌는 느낌이 고민이 됩니다. 그 스캔 모델에서 기본 형태는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예, 이 브러쉬 젤 약간으로 크게 변경되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브러쉬 사용하실 때 스트렝스 같은 중에서 간격을 좀 줄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러쉬는 다루때 최소한을 쓰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리저리 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거를 위해서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 그래서 정말 어렵거나 정말 수정이 포인트 작업으로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네, 일단 얼굴은 이렇게 하고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웹하드에 일단 기본적으로 업로드가 끝나면 안 보입니다. 꼭 세로 고침을 눌러주셔야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MS, PT가 없는 이렇게 파일을 올려주시면 통과드리는 데이터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바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3000번대와 1000번대는 남성 모델로 베이스 데이터에서 이번에는 바디에서 맨 바디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포즈별로 다 이 베이스 데이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A 포즈에서는 A 베이스 데이터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B 포즈에 대해서는 B 데이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베이스 OBJ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NTL, 베이스 바디 NTL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A 포즈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메시 OBJ 가져와 주시고요. 이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1기가라서 이 랩에서 처리하는데 조금 버벅거리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랩핑 돌릴 때 오래 걸려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에 뷰포트 3D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베이스 크기에 맞춰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크기를 맞춰주시지 말고 그대로 위치랑 각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베이스에 맞춰서 각도만 이렇게 맞춰서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인 위치는 다 맞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랑 그 얼굴은 노드 그래프가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랑 동일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싱크뷰 켜주시고요. 이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어디에 찍어 주셔야 되냐면은 이제 아까 여기서 표정에 그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점을 한 8개에서 한쪽 눈당 8개를 찍어 주었는데 포즈 바디에서는 정제 결과에서
통과 기준이 포즈가 잘 잡혀져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잘 잡혀져 있고 포징이 잘 되어 있고 발 부분에 뭔가 이상이 없고 잘 되어 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같은 경우에는 눈에 점을 4개만 찍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4개만 기본적으로 찍어주셔도 잘 따라오고, 표정의 경우에는 이제 얼굴의 경우에는 표정이 잘 보여야 되는 게 목적이고, 바디에서는 포징이 잘 나와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표정에서 점을 많이 찍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눈은 4개, 코는 정 가운데 1개, 입은 외곽선 따라서 5개 찍어주시면 되고요. 찍어줄 때 저는 이제 한 몇백 개 정도를 해보면서 좀 빨라졌지만 꼭 점을 찍어주실 때 대충 찍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 정확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튀어나온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입술 부분도 여기에 정확하게 끝에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 차이가 이제 수정을 요청드리냐 안 드리냐의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정확한 위치에 찍어주시면 되고요. 귀도 동일하게 4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찍어주실 때 순서가 꼬이진 않았는지, 그다음에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는 하는지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에서 중요한 거는 손가락입니다. 손에서 이제 손가락이 정상적인 각도로 뻗어 나오는지에 대한 그 중요도가 많이 높고요. 주로 손가락에서 수정 사항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정제 퀄리티가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관절에서 손가락으로 꺾이는 이 구간에서 많이 이제 튀어나오거나 과도하게 꺾이거나 과하게 얇거나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셔서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손톱 끝에 하나, 그 다음에 관절에 하나, 타고 올라가는 관절 끝에 하나, 끝에 하나, 관절에 하나. 여기 관절에 찍어주실 때는 그 베이스는 관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면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관절입니다. 위치가 여기 위치에 찍어주시고 이 위치에 찍어주면 됩니다. 나머지 손가락도 동일하게 손톱 끝에 하나, 그 다음에 관절 1, 관절 2, 그 다음에 관절 3 여기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점이 찍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는 이제 점이 끝에 찍힌 것처럼 보이는데, 정면으로 다시 돌려서 봤을 때는 끝이 아니라 살짝 위에 찍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다양한 각도에서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맞게 되면은 그 손톱이 좀 딸려 올라가거나 짧게 나와서 불통과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양한 각도에서 정확한 위치에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도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정과 동일하게 점을 어디에 먼저 찍는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에만 찍히면 되기 때문에 잘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스킨 모델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이렇게 그 살이 많이 까만 부분, 이 관절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쪽 손은 끝났고요. 반대쪽 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도
크게 손가락이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팔뚝 끝에 하나, 그 다음에 관절에 하나, 끝에 관절. 이렇게 두 개만 찍어주셔도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잘 됩니다. 발톱 끝, 관절 위치를 잘 보고 찍어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끝에 찍었다고 하지만 이 위치에 찍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끝에 찍어주시면 발가락 부분에서는 수정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찍어주실 때는 같은 선 라인에 일직선으로 된다라는 느낌으로 점을 찍어주시면 정확한 위치에 발가락이 찍히게 됩니다. 여기는 대략적으로 찍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발 뒤꿈치 부분에 하나, 마지막으로 팔꿈치 부분에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팔꿈치가 어딘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찍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찍어주시면 동일한 위치에 찍혀 있게 찍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제되지 않은 쪽과 정제된 쪽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렉 폴리곤인데 여기서 조금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핏과 그 다음에 핸즈, 마우스 소켓 이렇게 세 개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핸즈 같은 경우에는 손목 부분이 좀 과하게 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베이스 모델에서 셀렉 폴리곤을 잡아주는 이유는 기본적인 손가락 형태랑 손 모양을 유지해 주세요라는 개념으로 폴리곤을 지정해 주는데 이거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은 스캔본을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스캔본이 많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서 이제 셀렉 폴리곤에서 꼭 핸즈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이 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핸즈만. 손목이 얇게 나오는 경우에는 손목 부분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셀렉 폴리곤을 해제하는 방법은 쉬프트를 누른 채로 잡아주시면은 추가로 선택이 되고요. 반대로 컨트롤을 누른 채로 잡아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손목이 너무 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만큼을 해제해 주시면은 손목 부분이 스킨 모델과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맞춰주시면 손목 부분에선 수정이 없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리면은 손목을 잡아주는 것만으로 잘 되는 모델이 있는데 너무 얇거나 이제 과하게 살이 찌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잘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은 손가락만 잡아주시면 정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손가락과 엄지는 이만큼만 잡아주시면 큰 문제 없이 정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 발은 크게 잡아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핀만 잡아주셔도 되는데 조금 더 정제 퀄리티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여기도 동일하게 발가락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기본적인 정제 퀄리티가 꽤 괜찮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요. 동일하게 다른 데 누르면 당연히 영역 해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셀렉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관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만 잡아야지라고 이렇게 잡지만 이 뒤에 있는 몸통까지 전부 다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꼭 잡아야 되는 손가락만 이렇게 따로 빼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뒤에 관통이 돼서 다시 컨트롤 Z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잡아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랩핑을 돌려주면은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잘 찍어준 데는 잘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포인트를 안 찍어준 데는 모양을 아예 안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바디에서는 그 표정과 동일하지만 여기서는 특히나 랩핑에서 잘못된 경우가 잘 발견됩니다.
랩핑 노드에서. 그래서 손가락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잘 찍었지만 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게 요만큼의 이제 잘못된 영역으로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손목에 보시면요, 여기도 지금 손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여 있는데 여기는 조금 과하게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셀렉 폴리곤에서 들어가서 조금 더 크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였으니까 이 부분 해제해주고 랩핑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손목이 너무 얇게 나온다 그러면 이처럼 해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과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요게 이유가 뭐냐면 베이스 모델과 스캔 모델의 차이가 조금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이 너무 네, 여리여리하거나 혹은 이제 스캔 모델이 너무 네, 그런 경우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할 때 방법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영역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크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전에는 점 찍어서 막 해결하는 거 힘들었고. 예, 맞습니다. 예, 좀 더 이제 쉬운 방법을 계속 이제 저희도 찾고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직접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은 대체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약지랑 소지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선 지금 선이 깔끔하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이 딸려 내려가고 올라가 있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스킨 모델을 찍은 점 위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라갔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 있으니까 포인트 페어에 들어가서 요거를 내려간 만큼 올려주시면 되고요. 올라간 만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제를 해주시면은 네, 선이 똑같이 일직선으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통과 기준 중에 하나로 요거 확인은 일단 1차적으로 랩핑에서 볼 수 있고요. 랩핑 노드에서. 두 번째는 그 3D 뷰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신 뒤에 업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동일하죠. 네, 해결 방법은 동일합니다. 딸려 올라간 만큼 아래에 스킨 모델 찍어주시면 됩니다. 발은 네, 크게 볼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살짝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정제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폴리곤 노드에 들어가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요만큼만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바닥이랑 발가락만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랩핑을 돌려주시면요. 네, 굵기가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도 밑에가 지금 여기에 일치하지가 않는데 이 이유가 셀렉 폴리곤이 요만큼 지금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해제해주면은 동일하게 여기도 네, 여기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잡는 것보다 포인트를 찍는 게 좋고요. 포인트를 찍어도 개선이 안 되면 셀렉 폴리곤 노드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끝이 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손가락이 이 부분이 좀 과하게 튀어나온 케이스에서도 저희가 수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왜 수정을 드리냐면 저희가 모든 스킨 모델을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작업하시는 작업자분들이 스킨 모델을 직접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작업하는 것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정제 퀄리티에 맞지 않으면 수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의 굴곡이 스캔에 따라서 잘 됐지만 너무 좀 과하게 튀어나와
있는 케이스로 좀 수정을 요청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합니다. 전부 다 동일하고요. 브러쉬 노드가 추가돼서 어디를 눌러주느냐, 어떤 기능으로 다듬어주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네, 아까와 동일하게 앞에 찍어주시고요.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다듬는 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미만으로 꼭 잡아주세요. 그러면 점이 이렇게 작게 되는데 릴렉스 켜준 다음에 그냥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깔끔하게 잡히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찌그러져 있지만 이렇게 그냥 꾹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문질러 주시면은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네, 검사팀에서 볼 것도 없이 바로 통과를 드리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들어가게 하는 게 네, 그거는 스크립트. 네,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요 브러쉬 노드에서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쓰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포즈에서만 있고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서 네, 보통 릴렉스로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다듬어 주시고 여기도 살짝 다듬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은 살짝 바깥으로 휘어 있죠. 이것도 이렇게 눌러주면은 네,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손은 네, 검사팀에서 바로 통과를 드리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예, 제거 같은 경우는 스컬트를 거의 쓸 일이 없다 같은 데 5개 다 스컬트를 써야 되는 부분이 네. 너무 어려웠어서 한번 보고 예, 어떤 모델이었을까요? 손목 부분이요? 예, 지금 모델은 앉아 있는 번호가 K부터 오였나? 앉아 있는 거는 L이랑 M입니다. M이나 그렇지만 그 부분은 거기에 질문할 때 그 모델을 직접 꺼내는 거.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직접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정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어셉트를 누르면 네, 적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 노드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트랜스퍼 텍스처, 엑스트라 플로트 이미지, 그다음에 세이브 지움, 세이브 이미지 해주시면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일단 한번 잘 되었는지 결과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네,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보통 랩핑에서 확인되고 두 번째로 이미지까지 잘 적용이 되었는지 브러쉬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는 이 셋 텍스처 노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셋 텍스처 노드를 확인할 때는요. 아까 앞이랑 동일하게 이 전구를 전부 다 꺼주셔야 됩니다. 안 꺼주시면은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되고요. 꺼주면 지워지고 꺼지면 또 지워지고요. 지워지고 지워져서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톱 제 위치에 잘 있고요. 네, 손톱도 제 위치에 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이 스킨본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 발도 네, 발가락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발가락 여기 발톱이 또 제 위치에 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셋 텍스처에서 이 선 없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스 데이터 가서 와이어 프레임을 꺼주시면은 이렇게 선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선으로 조금 더 이제 아까와 같은 눈 위치라든가 정확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와이어 프레임을 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디 정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약간의 특이 케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스캔 모델이 너무 쭈글쭈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좀 쭈글쭈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에 보면은 깔끔하지가 않고 이렇게 조금 보면요. 보면은
스킨 모델처럼 이게 따라가서 주글주글 된 모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브러쉬 노드에 가서 릴렉스로 조금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티가 안 나면은 조금 더 값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되죠. 이렇게 빠르게 문질러 주면은 그냥 이 구간은 빠르게 스킵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도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 다리 사이가 깔끔하게 안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브러쉬 노드의 릴렉스 기능을 켜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이 다리 사이가 깔끔하게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브러쉬 노드를 사용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스킨 모델에 크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사용을 많이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디도 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L과 M 같은 경우에는요, 의자가 랩핑할 때 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부분이 의자도 같이 인식을 해서 키스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을 때 이렇게 깔끔한 모양으로 이렇게 다리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의자가 있기 때문에 의자까지 이렇게 인식해서 이렇게 다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포즈가 보통 L이랑 M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주냐면 이 셀렉 폴리곤 노드에서 뒤로 가서 엉덩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잡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Shift를 누른 채로 잡아야 되는 부분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이 다 잡히게 되면 컨트롤 Z로 돌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영역을 잡아주면은 의자를 인식하지 않고 깔끔한 엉덩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덩이가 조금 많이 찌그러져 있거나 혹시나도 수정 요청이 왔다 그러면은 브러쉬로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컬프트 기능을 조금 위주로 사용하게 아마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셀렉 폴리곤 노드에서 엉덩이를 잡아주는 것만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드래그로 드래그로 잡아도 되는데 이제 보시면요, 앞에 관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엉덩이 부분은 조금 불가피하게 하나하나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좀 깔끔하게 잡히지가 않아서 이렇게 되면 또 엉덩이가 너무 영역을 많이 잡으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깎여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엉덩이가 허리에서 그대로 허벅지까지 깎여 들어가서 엉덩이 영역 너무 많이 잡지 말아주시고 한 요 정도만 아마 잡아주시면은 보통 엉덩이는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딱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드래그로 선택해서 예, 왼쪽을 제외해서 예, 그래도 됩니다. 하나씩 선택하면 또 틀림이 많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누른 채로 이 앞에 해제해 주시면은 되기는 합니다. 방법은 다 있습니다. 이제 편하신 방법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바디는 이렇게 끝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K 포즈 손목 부분 위주로 조금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이 아니구나. 먼저 3D 뷰에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종종 다른 워커분들한테 이제 포즈가 많이 달라서 정제가 잘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웬만한 포즈는 전부 다 이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서 전부 다 대응이 다 되고요. 이런 다리 각도 같은 경우에도 점만 잘 찍어주시면은 네, 정상적인 각도로 잘 펴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와 동일하게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손톱 찍는 위치에 맞춰서 찍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스캔볼에 조금 더 오른쪽에 찍혔다고 해도 그대로 베이스에도 살짝 오른쪽으로 찍어 주시면은 잘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보다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서 찍는다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 포인트 작업입니다. 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포즈가 완전히 뒤로 꺾여서 달라도 기본적인 포인트만 잘 찍어주시고 셀렉 폴리곤 노드도 잘 설정해 주시면은 잘 따라가게 됩니다. 바디 같은 경우에 사실 어려워하시는 포즈가 초반에만 있으시고요. 뒤로 가서 이제 배포를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거의 수정 요청이 일정하지가 않고 이제 특정 포즈들만 조금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특정 모델에서만 생기는 문제만 있어서 경제 퀄리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문제랑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동일하게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여기일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셀렉 폴리곤에서 손목을 조금 더 해제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래핑 노드를 보면은 손목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요 소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셀렉 폴리곤으로 더 잡아줄 게 아니라 브러쉬에서
이 부분을 그냥 조금 더 눌러주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작업. 눌러도 크게 변함이 없으면은 조금 더 크게 강도도 조금 세게 잡아서 너무 세다. 네, 이렇게 해서 문질러 주시면은 수목 부분이 매끄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어딘지를 요 랩핑 노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손목이 가늘게 나와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 부분은 이제 요만큼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고요. 네, 여기가 좀 가늘게 나오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셀렉 폴리곤에서 이만큼을 해제해 주시면 깔끔하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같은 케이스는 소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셀렉 폴리곤을 더 잡아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보여드렸던 브러쉬 노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매끄럽게 릴렉스 노드를 브러쉬 노드의 릴렉스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저희가 이제 검사팀에서 확인하고 통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한 이슈로 랩핑 노드에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는 손목 부분이 오히려 더 잡혀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셀렉 폴리곤에서 풀어주시면 개선이 됩니다. 한 요만큼만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결과물을 보면은 이렇게 손목이 잘 따라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어디인지 랩핑 노드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1차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셀렉 폴리곤 노드 지점 끝나는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셀렉 폴리곤 노드를 여기 넘어가서 컨트롤 누른 채로 조금 더 해제해 주시면 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셀렉 폴리곤 노드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 뒷부분에서 생긴 문제로 브러쉬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도 문제없이 잘 정제가 되게 됩니다. 손목 잘 나오게 됐고요. 이쪽도 잘 이제 여기는 브러쉬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반대쪽 손 한번. 이쪽 손이요? 저는 저거 금방 지금 저희가 이제 수정을 요청드린 사항은 손의 각도는 잘 꺾여서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이상이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여기 위에서 보면은 이만큼이 꺾여서 들어가져 있죠. 이런 거는 이제 3D뷰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랩핑 노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요만큼이 깎여 들어가서 수정 요청드리고 또 여기서 봤을 때도 이만큼이 움푹 들어가서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거 손목도 저 소매 부분도 저거 브러쉬로 릴렉스 흔들어줘요. 이제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살짝만 눌러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티가 안 나면은 그냥 통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제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 소매 부분 지금 보면 소매 예,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뷰에서 보시는 게 진부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뷰에서 봤을 때 굴곡이 되게 3D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팔 안쪽이 바깥쪽이거나 팔 밑에 쪽에 있는 굴곡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각도로 돌려봤을 때 특정 부위가 이렇게 저런 식으로 굴곡치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아마 수정이 좀 덜하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랩핑 노드랑 마지막 셀 텍스처 노드에서 스캔본이랑 잘 일치가 되어 있는지
크게 이상은 없는지, 손목이 신체 구조랑 다르게 너무 과하게 꺾여 있거나 얇거나 두껍거나 하지 않은지 다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자가 검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저 상태면은 지금 통과 주고 요거는 이제 불통이고요. 저 예. 태우고 예, 셀렉 폴리곤에서 네, 이만큼을 해제해 주셨을 때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통과를 드리는 결과물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통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도 이제 너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스캔본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만약 이 부분에서 지적이 되면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를 그냥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릴렉스로 그냥 살짝만 툭 하고 누르면은 다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데이터는 통과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여기도 네,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도 한번 이제 좌측에서 네, 이상이 없는지 한번 다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각도에서만 보면은 조금 문제가 네,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실까요?